네. 그래서 네. 정말 그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또 네이버 쪽에서 각각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얘기 끊어서 네. 네. 어느 쪽이 더 돈을 많이 벌실까 수익화가 그렇죠. 원래 그 목적이죠. 맞아. 참. 저희 3화 네. 주제였죠. 네, 어느 파트가 물론 다 팔로워 수에 대해서도 또 그쵸.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뭐 기준치를 두고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분야 쪽이 가장 수익화를 잘 높이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분들의 계정들을 보잖아요. 딱 정확하게 순위를 딱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스타입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예요. 사실 트렌드에는 지금 인스타가 조금 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스타를 통한 공동구매에 대한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순위로 가장 많은 매출을 잡는 게 인스타의 공동구매 수익.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유튜버. 아, 거의 비교 삐까삐까 할 거예요. 왜냐면 유튜버가 더 높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더 대형 이제 유튜버들은 아마 맞아요. 수익 구조가 다 다를 거고 광고비 넘사벽 1수에 있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현실적인 인플루언서 분들 마이크로부터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냈을 때 가장 매출액을 총액으로 평균액으로 잡았을 때는 인스타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매출을 내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유튜버입니다. 결국 유튜버 분들이 광고 수익 특히나 이것도 약간 조금 팁인데 유튜버에서 지금 이제 제품 판매에 대한 몰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몰 기능을 넣었을 때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역할을 대신하게 될 텐데 그때에 대한 판매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많은 유튜버들도 그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튜버가 1위가 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튜버의 광고 수익이 2순위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블로거죠. 블로거가 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블로거는 왜 무시해? 검색 알고리즘의 맞아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정말 내가 포털에 노출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티스토리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광고들의 협찬이라던가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로 쓰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블로거를 아직도 버리지는 못해요. 네. 맞아요. 저희들도 항상 뭐 제품을 검색을 하든가 그렇죠. 뭐 여행지에 갔을 때 맛집이라든가 검색했을 때 검색을 기본적으로 가장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수익화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틱톡 채널이 지금 또 다른 신흥 강자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틱톡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런 틱토커들의 섭외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왜냐면은 유튜버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틱톡은 춤추고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고 거기서 제품을 껴넣는 거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틱토커들의 광고 비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반대로 틱토커들의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틱톡이 이 채널력만 봤을 때는 틱톡이 거의 지금 인스타는 넘어섰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거의 가깝게 비교가 될 정도로 채널 SNS 순위로만 봤을 때는 거의 1위,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틱톡도 무시 못할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모셔야 될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또 한 분야가 틱톡 분야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틱톡이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틱톡에서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됩니다. 혹시 구독자분들도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틱톡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실제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되게 많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실제 판매되는 매출이 이제 많지가 않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근데 틱톡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했을 때 그
워낙 팔로워 수가 많은 SNS 계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매력으로 전환시켰을 때 매출도 어마어마해질 거고 그러면 반대로 매출 순위는 쭉 올라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4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물론 다양한 채널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각 콘텐츠가 있다란 말이죠. 네. 뭐 육아, 뷰티, 여행, 그렇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IT부터 살림 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가장 그 콘텐츠별로 좀 수익화가 동등한 기준으로 뒀을 때 잘 되고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것일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수익화 순위로만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수익화라는 건 사실 누구든 이 분야에서 잘 벌 수 있고 누구는 똑같은 분야인데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고객층 시장에 대한 규모가 제일 큰 거는 사실 육아 쪽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분포 구조도 사실은 3, 40대가 제일 많은 구조예요. 맞아요. 맘들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대들이 약간 셀럽처럼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시니어 인플루언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구조로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0대 중년층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시장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아 쪽이라던가 이런 컨텐츠들뿐만 아니라 판매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아이템 하나가 딱 개발이 됐다 하면은 그건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약간 육아 쪽이 시장은 제일 크고요. 근데 반대로 이 매출에 제일 많이 나는 쪽은 넘사벽 뷰티입니다. 뷰티. 왜냐면은 사실 화장품에 이게 그 가격 구성에 대한 요소가 좀 들어가요. 왜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원료 비율이 전체 화장품 구성 비율에 되게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은 원료비를 빼면 나머지는 다 브랜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루언서 시장이나 공구 시장 쪽으로 넘어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할인 폭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명품 브랜드 화장품 내가 진짜 필요하고 맨날 쓰시잖아요. 여자분들의 뷰에 대한 갈망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동구매라던가 이런 거 했을 때는 내가 쓰던 거를 확 다운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럼 나 왜 불렀어요? 나 여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계속 아까부터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나 왜 부른 거야? 왜냐면은 네. 구독자분들한테 꿀팁도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네, 네. 네. 우리가 너무 수다만 하면 여기만 모자이크 정보성도 있어야 돼. 여기만 사라지기. 아니 네. 저기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죠? 조금 그리고 반대로 그것도 네. 있어요. 한 개를 팔았을 내 목소리 때 녹음이 안 돼? 들리냐? 들리냐? 한 개를 팔았을 때 가장 마진율이 많이 남는 분야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가 어떤 분야일까요? 건강식품. 건강식품? 땡. 금방 말씀하셨던 뷰티. 땡. 광고. 땡. 광고는 광고를 분야가 팔아요? 아니고요. 네. 저희 또 대화에 끼어들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IT 분야예요. 마진율이 높은 게 아니라 광고 수익이 잘 되는 거겠죠. 객단가가 그쵸. 비싸. 마진율이라기 그쵸. 제가 말을 잘못해요. 순 마진율이라기보다는 개당 단가율이 객단가가 굉장히 객단가라고 하거든요. 네. 표현할 때. 근데 객단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몇 개만 팔아도 수익이 바로 그죠. 넘어가 버립니다. 네. 네. 100만 원짜리나 팔면 뭐 몇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몇만 그쵸. 원 들어요? 네. 몇십만 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뭐 어떻게 판매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조사가 있고 뭐 총판이 있고 뭐 대리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누구랑 계약을 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제조사랑 직접 붙으면 당연히 할인이나 이런 것도 더 크게 들어갈 거고
뭐 판매 단가의 수익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리점이랑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도 적게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저희가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앞으로 각 SNS의 인플루언서 분들을 또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콘텐츠별로 또 활동하시는 네.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실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 이따님은 오늘 다 그거를 저희가 쏙쏙쏙쏙 정보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따로 진짜 그 네이버 채널에서 네. 블로그 쪽에서도 IT 분야에서 또 핫하게 활동하시는 분으로 따로 모셔서 저희가 꼼꼼하게 또 저희가 이제 굳이 여쭤볼 거고요. 연락 안 또 올 것 여러분들 아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IT는 관심이 없어. 아니요 관심이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맞아요. 접근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땀님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나 정말 갈증이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겠구나라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땀님을 초대했을 때 어떤 걸 물어봐야겠다고 하시는 실질적인 질문들을 댓글로 마구마구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댓글 예상 3개. 네. 일단 네. 쉽게 말하자면은 이따님을 한 번 더 초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저희가 정식으로 인터뷰지 딱 이렇게 들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야. 연락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관심이 그것도 없어. 있어요. 왜냐면은 IT 리뷰어들은 되게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진입 장벽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분야가 IT 기술을 모르면은 일단 리뷰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죠. 약간 하드웨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고 관심도 있어야 되고. 잘못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시간을 다음 시간에요? 만들어서. 한번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채널별 인기 순위 뭐 이런 거 말씀하실 네. 때 그 이제 대체적으로는 공감하는데 조금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가장 비전이 보이는 건 유튜버가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틱톡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로 그 보안 사고에 대한 이슈가 좀 커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실제로 보안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망가지는 거에 대한 사실 틱톡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특히. 그렇죠. 네. 유머 코드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 틱톡이 사실 틱톡 코리아가 굉장히 많이 또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하려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 접었어요. 아 그쵸. 진짜요? 돈을 주고 하는 거를 다 접었어요.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원래 되게 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틱톡이 힘을 쓰기가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의외로 또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로 많이 넘어오세요. 또 돈이 안 돼서. 그렇죠. 결론은 돈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시간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간을 들어간 만큼의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블로그 어떻게 보면 사실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네, 그리고 IT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품 리뷰만 하실 건 아니고 또 사실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그냥 몇 개 갖다가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의외로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고 뭐 주부 인플루언서들도 IT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아도 간략하게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소위 MZ 세대들이 글을 안 읽어요. 네. 네, 글을 안 읽다 그쵸. 보니 글도 안 써요. 블로그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또 이분들이 또 맞춤법이 약해요. 어. 네, 요즘 그게 되게 이슈거든요. 요즘 특히 어린 세대일수록 맞춤법 잘 모르고 문해력 떨어지고 받아쓰기 못하게 네.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글을 쓰는 걸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약간 30대 이상의 그런 연령대들이 글 쓰는 거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로그 나중에 보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채널이라.
그러니까 인스타는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은데 다들 그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블로그 시장 자체는 줄어든 게 맞아요. 맞는데 개개인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블로그가 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업 그렇죠.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말씀하는 중간에 제가 네.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요즘 친구들이 네. 글 잘 안 쓰려고 하고 네. 글을 잘 안 읽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블로그를 안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 뭐냐면 긴데 이건 뭐냐면 긴데 원래도 블로그를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읽진 않아요. 원래도. 근데 갈수록 그거를 읽지 않는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그걸 보고서 아 유튜브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예, 네이버도 사실 인플루언서가 네이버가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낸 게 유튜브 트래픽을 한번 땡겨오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예, 네이버에다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는 그 채널을 다 섞어서 가요. 원래 인플루언서가. 근데 문제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그 피드를 잘 땡겨오질 않죠 사람들이. 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블로그나 포스트 쪽에서 많이 땡겨오고. 근데 얼칙적으로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링크도 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죠 또. 이게 또 신기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고 네이버에서 인스타로 넘어가는 사람이 또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서로 다른 채널인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융합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유튜브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한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트래픽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띄우려면은 얘네도 어떻게든 싫더라도 다시 이 블로그 쪽에 신경을 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 구매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가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노출을 어디다 시킬까요? 유튜브에서? 유튜브는 라이브 커머스는 지네 거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다시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말의 가능성 이걸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그런 거를 위해서 업데이트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블로그에서도 사실 상품 판매가 가능한 게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능들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예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 안 하고 아예 블로그를 스토어팜처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 되는 채널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것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의견 자체에서 이제 빠진 거는 하나는 바로 연령층이거든요.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채널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되게 저희들이 예상했을 땐 유튜버 막 10대들이 이용할 거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유튜버의 가장 큰 핵심 멤버들은 50대와 60대들이에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아버지들 맨날 길 갈 때 유튜브 틀어놔요. 미치겠어 그냥. 맞아요. 저희 엄마도 유튜브 보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맞아요. 네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 60대들의 타겟층을 유튜브에서 겨냥을 해서 채널을 키우거나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커머스로 연결을 시켰을 때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히려 인스타보다 이제 또 공구력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반대로 블로그의 파급력은 사실 30대에서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 30대들의 새로운 채널을 적응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내 채널을 키워가고 싶고 내 컨텐츠와 내 생각을 담고 싶은 게 블로그가 완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건데 반대로 30대들 또 장점이 있거든요. 바로 노하우와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나 노하우만 잘 설명을 하기만 하면은 파워블로거 이상의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네. 그 실제로 지금 블로그에서 엄청 이제 팔로우 수가 늘어나는 블로거들은 대부분 하나의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무료 컨텐츠들을 배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자료라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어떤 양식이라던가 PPT 양식이나 한글 양식이라던가 이런 자료 같은 거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면은 팔로우 지수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도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돈은 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좋은 거 같은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은 아무리 방문자가 많고 해도
돈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광고 수익 공부를 하지 않는 아니면 이상.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블로그나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애드센스나 애드포스가 있어서 예, 방문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뭐 하나를 눌러준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스타그램이 돈이 참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돈이 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릴스 아시죠? 네. 그 수익화 돈 주잖아요. 릴스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릴스 시작했잖아요. 수익화도 이제 이것도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인데 난 몰랐네. 인스타가 몰랐어요. 이제 난 몰랐어. 후원 개념이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인스타에 머니 후원을 하기 때문에 네, 선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익화도 되고 인스타가 근데 불변의 인스타의 가장 큰 수익 중 모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스타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죠. 하지만 인스타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는 게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하루 만에 몇 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큰 수익층으로 남길 것 같아요. 네, 저도 통해서 진짜 그 인플루언서분 하루 공부해서 하루에 몇 그쵸. 억이 나온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아이템만 좋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릴스를 통해서 수익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하는 기능으로 해가지고 그쵸. 이제는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다 기능들을 하나씩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경쟁이 붙기 전이거든요. 저 거기 올라타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눈 감았어요. 안 볼래. 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왜 그래요? 다음에 선글라스 쓰고 오셔도 돼요. 좋네요. 저 원래 이래요. 근데 사실 안 보여요 안경 안 써서. 네, 저희 여러분들 저희 네. 채널 뚝배기 연구소 시즌 2 네. 구독, 시즌 좋아요. 2인가요? 네. 네, 이번에 시즌 난 아무것도 2입니다. 안 알려줘도 모르고 있어.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많은 정보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제 걸로.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인사요? 네. 한번 제안 좀 주세요. 어떻게 제안해 인사할까요? 보세요 한번. 이거? 어떻게? 이거 하면서. 몰라요. 난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걸로 할까 이거? 이거 뭐 이걸 이 할까요? 뜻이 뭐예요? 이거요? 네, 반짝반짝. 여러분 사화에서 만나요. 네, 사와요. 사와에서. 자, 이렇게 할까요? 저는 오늘이 끝이에요. 아니, 부른다니까요. 부를 거예요. 아니 사화는 안 옵니까? 다음에 봐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다음에 봐요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 아니 하시면 하세요. 저는 게스트니까 제 입장 어떻게 하지 하실 마시고 거예요? 어떻게 내 손동작 몰라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뿌잉뿌잉 할까요? 뿌잉뿌잉 할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네. 떠날 수도 있어. 빨리 엔딩 종료해야지. 자, 뭐 어떤 걸로?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안녕. 아니요 이거 할까 그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걸로 하시죠. 네.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